여정연의 비행훈련 flytraining.co.kr 드론 플랫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론 프렌식. 이번 강의로는 드론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전자기기가 없이는 우리가 이미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드론도 전자기기의 일종인데요.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드론보다는 컴퓨터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컴퓨터 개념을 이용하여 드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메인보드, CPU, 메모리, 그리고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 장치,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 모니터, 프린터와 같은 출력 장치, 랜 카드와 같은 네트워크 장치로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는 바이오스라고 하는 펌웨어가 있어서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없이도 기본적인 입출 입력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스와 같이 하드웨어 운영을 특별히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는 펌웨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론도 컴퓨터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우선 휠프레임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케이스와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것은 DJI의 F450인데요. DJI는 완제품을 만들지만 또 DJI 휠프레임에 픽스호크나 에이펜과 같은 다른 FC를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제품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에는 인력 장치로는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출력 장치로는 ESC, 모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플랫폼에 탑재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누구나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을 살펴보면은 일단 하드웨어인 본체가 있고, 그리고 펌웨어인 안드로이드라든지 아니면 애플 OS와 같은 것들이 탑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는 카톡 아니면 인스타그램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도 깔려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 세계에서의 플랫폼 사업자들을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 애플은 iOS를 가지고 있고, MS는 윈도우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으로 모든 장치에 설치되는 그런 플랫폼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마존도 나와 있는데요. 아마존은 쇼핑몰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탑재되는 상품을 추가함으로써 어떤 플랫폼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날 플랫폼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면은, 원래 야후는 구글의 하청업체였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게 됨으로써 오늘날 야후를 크게 뛰어넘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는 에어비앤비와 힐튼 호텔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에어비앤비의 오늘은 호텔 방은 하나도 없지만 기업 가치는 27조고, 힐튼은 수만 개의 호텔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 가치는 25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데요. 힐튼은 새로운 호텔을 짓는데 200억이 들기 때문에 확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플랫폼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업역 다툼이 있는데요. 이러한 다툼은 법률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세무와 같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대한변호사협회하고 로톡하고 싸우고 있고요. 대한의사협회는 강남언니, 바비톡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자비센 빌런저라고 하는 세무 플랫폼 업체하고 다투고 있는데요. 기존 직역단체는 수임지수를 교란한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에 신규 플랫폼 사업자는 신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있다라고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드론 사업계에서는 누가 플랫폼 개발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에서는 그 1위부터 20위까지의 플랫폼 제조업체나 뭐 개발업체들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DJI는 뭐 팬톰이나 매빅과 같은 완제품을 만들지만 이미 플랫폼 업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F450이라든지 뭐 F550 같은 휠 프레임을 만들고 있고요. 또 뭐 텔로와 같은 그 제품을 만들어서 뭐 사용자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여기에서 넣어서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3D 로보틱스는 원래 완제품도 만들었지만은 뭐 픽스호크와 같은 제품을 개발하고 이걸 공개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픽스4D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굉장히 오픈소스 개념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플랫폼 사업자가 되냐 하면은 어떤 다른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어떤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사세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서는 크라우드 소싱과 펀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어떤 IT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막대 개발비도 막대하지만 또한 이 IT 제품을 개발 후에는 당연한 응용 프로그램을 여기에 심어야지만 그 활용도가 높은데요. 뭐 하나의 업체라든지 하나의 단일한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 모두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통적인 사항을 플랫폼 형태로 공개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전체적인 개발비와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막대한 개발비에 대한 대안으로는 크라우드 펀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 크라우드 펀딩은 뭐 십시일반의 개념으로 여러 참가자들이 조금씩 돈을 내서 큰 자금을 형성하고 개발된 자금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로 베이직스라고 하는 무명의 노트북 제조사를 들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2019년 그 쓸만한 노트북을 20만원에 공급한다는 제안서 한 장을 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와디즈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개발 자금으로 45억원 이상을 모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크라우드 소싱과 같은 방법으로 공동으로 개발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저작권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날 대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어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가치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은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브랜드 가치가 415조 원이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152조 원, 삼성전자는 32조 원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명이 어떤 제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 개념이 카피라이트가 된다면 공공의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에는 어떤 퍼블릭 도메인, 공공의 영역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적인 개념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별도의 단체도 있지만 저작권을 부분적으로만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즉 저작권을 부분적으로만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원 저작자를 표시해야 되거나 아니면 상업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고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환경에서는 다양한 사용 요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오픈소스 환경에서도 사용권의 부여 조건은 BSD, GPL 아니면 AGPL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즉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변경된 소스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강의 드론 포렌직에서 드론 플랫폼 개념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